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남국 작가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또라이이자 역대급 반전 드라마를 쓴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김남국을 보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화법도 어색하고 표정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한동훈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보 교수 이 씨를 모 교수라고 오해하고 이모인 거 아니냐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의 작품에서는 반전 드라마를 풍부하게 담아내며 유저들에게는 소스펙트급의 반열에 있습니다. 김남국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만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암호화폐 거래로 수백억의 자산을 축적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김남국은 정치계에서 진정으로 독특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물은 코미디쇼에서 매력적일 수 있지만 모두에게 정치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김남국을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김남국의 청산 이야기가 서서히 완료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남국에 대한 윤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청문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국회의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조차 제명보다는 덜 엄격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적은 없지만 이전의 YS 사건이 최종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남국김에 대한 조사나 징계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유명하다는 이야기와 무시되고 있다는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리위원회의 대응은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소 다릅니다. 또한 민주당의 흐름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남국김이 해임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남국김이 윤리위원회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전에 최근의 행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남국김이 잘 알고 있듯이 김어준이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때 남국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악. 프로세스 동안 발생한 거래 횟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것이 0.99 정도였다면 비트코인의 한도가 아니라 가치 측면에서는 몇 천 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국민은행에서 혼돈이 있었는지 궁금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김어준 같은 무리수의 아이콘이라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김남국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일을 듣는 것은 김어준마저도 의심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은 잘하고 있다. 이전은 그 반대였지 않았나. 김어준은 이제 미친 듯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것을 퍼뜨리거나 머리가 깨진 사람들에게 맡기면 된다. 하지만 그 역할을 김남국이 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후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혹시 코인 전문가로 일하며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김어준의 방송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잘 통할지는 놀랍게도 알 수 없다. 코인 투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대형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익이 있으며 규제에 대한 투자의 용기와 나중에 상장사가 되면 조금 투자해 볼 생각이다. 정말로 잘 될 것 같다. 어쨌든 나는 며칠 전까지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 부끄러웠다. 남국 김 의원은 나와 거래한 양이 0.99 단위로 몇천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만으로도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할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그를 해임하기를 권장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YS 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파면될 것입니다. 김 의원은 소위원회 회의 중 최소 200건의 암호화폐 거래를 진행하고 거래소에서의 잔액은 그 당시 약 99억 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 금액이 몇천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자문위원회의 조사 결과 그는 최소 200건의 거래를 하였으며 잔액은 몇천 원이 아니라 99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상식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수천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가격이 인상되는 것은 경악스럽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10배가 아니라 몇 배씩이나 더 높은 것이 아닌가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수십 배에서 수천 배로 과장된 것이 아닐까 걱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이러한 개인들을 빠르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비윤리적인 이 사람의 추천 해임이 실제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44년 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상황이 약간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자문위원회에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와 전체 윤리위원회가 결정 과정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후에 국회에서 투표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해임의 최종적인 결정은 참석한 전체 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국회의 2/3 이상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결국 해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탄핵을 진행하려면 승인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윤리적 문제는 전체 회의에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가능한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윤리위원회는 9월 정기 국회 전에 자문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탄핵을 권장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언제 내려질지는 불확실합니다. 윤리위원회는 9월 정기 국회 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진다면 전체 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3분의 2의 승인이 필요하며 고려해야 할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이재명에 대한 불법적인 특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우선 첫 시민은 당연히 찬성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당도 김남구 문제에 찬성표를 행사할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소수파나 정당은 시대가 변하면서 부정적인 표를 던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누가 외침 캠프에 있는지에 대해 민주당 내부가 단결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30명이 이재명의 의미와는 다르게 노무현의 것을 포함하여 폐지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김남국 해임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김남국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도 이재명이 김남국을 설득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가장 강력한 것은 해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44년 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잘 알려진 문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김남국은 상황을 견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구조는 무엇일까요? 김남국 해임 결정이 9월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9월에 민주당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김남국을 다시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으로는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예상됩니다. 어쨌든 김남국을 보호한다면 다음 대선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남국을 포기하거나 대선을 포기할 결정은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